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송금 및 현금 방식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추심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심이란 말은 한자의 의미로 보면은 미루어 찾는다는 뜻입니다. 직접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을 우리는 추심 방식이라고 하고, 요 추심 방식에는 현재 DP at 사이트,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뭐 DP와 DA로 일반적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DP에도 보면 DP at 사이트가 있고, 신용장의 유전서처럼 DP인데도 소위 일종의 기한부 소위 방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 유전서는 뭐 유전서이지만 앞에 DP가 있듯이 크게 보면은 DP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심 방식에는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우리가 DP at site 방식입니다. 앞서 DP에서 DP at site 방식이 있고 DP 유전서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DP at site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at site는 그야말로 신용장에서도 at site는 즉시, 즉 보자마자 대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였었죠. 굳이 뭐 이걸 번역하자면은 document against payment라 해서 서류에 대해서 바로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조건, 누가 매수인이 서류를 인수하자마자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서류를 제시하면은 이 서류에 대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DP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P, 보통은 이제 DP 하면 DP at 사이트를 말하는데, 굳이 이제 DP에서도 유전서가 있기 때문에 DP at 사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를 소위 직업인으로 하는, 자, 여러분 이제 이 관계에서 잘 외워둬야 됩니다. 추심 관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 신용장은 이 은행이 중간에 있는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 합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러는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한다 그랬습니다. 바이어가 아닌. 그러나 주신관계에서는 은행은 중간에 쉽게 말하면 심부름만 해줄 뿐이지 어떤 지급 합약에 대한 것이 은행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신관계에서 셀러는 바이어만 믿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측면에서 신용장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또 신용장에서는 그 대금 지급 합약을 발행은행이 했기 때문에 발행은행이 그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어음 지급인이었습니다. 영어로 드로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추심관계에 있어서는 이 드로이가 누구냐 하면은 매수인이 바로 드로이입니다. 대금 지급인이 되고, 물론 어음 발행은 신용장 관계나 추심 관계나 똑같이 셀러가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드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음의 발행인이라고 해서 매도인은 드로우. 자, 신용장에서는 이 매도인을 베네피시리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추심 관계에서는 드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신용장 관계에 있어서 바이어는 어플리컨트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드로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지은행, 발행은행 이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추심 의뢰은행이라 그래서 리미팅 뱅크가 있고, 추심은행이라고 해서 컬렉팅 뱅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심은 영어로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그래서 이 추심은행을 이제 컬렉팅 뱅크라고 하는 요 당사자의 관계를 뭐 여러분들 미리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먼저 D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자, 모든 것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서 출발합니다. 신용장도 마찬가지였죠. 매매 계약에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자 하면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졌듯이 추심 방식에 있어서도 매매 계약 체결에서, 자, DP at 사이트의 지급 조건으로 하자 잡고 셀러와 바이어가 조건을 그렇게 정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매매 계약이 일단 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매매 계약 체결의 기초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을 합니다. 물품을 선적하고 그 다음 이 물품을 선적하면 운송인이 물품을 선적했다고 발행하는 것이 선화증권이라고 그랬죠.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은 요 선화증권과 그 다음에 매도인이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발행인이라고 그랬죠. 어음을 발행한 이 환원과 필요한 서류를 주심 의뢰 은행, 주심을 의뢰한다고 해서 이제 주심 의뢰 은행입니다. 주심을 의뢰하면서 주심 의뢰 은행에게 서류와 환음을 넘기면은 이 리미팅 뱅크가 누구한테 수입국에 있는 소위 이제 이 추심을 담당하는 은행을 우리가 컬렉팅 뱅크, 추심은행에 이 환음 및 선적 서류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추심은행이 서류가 바이어에게 너의 그 거래와 관련된 서류가 왔으니까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찾아가시오라고 통지하면은 이 서류를 했는데 엄격하면서 대금 지급하는 것이 이제 이 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 서류와 소위 어음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시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대금 지급을 쉽게 말하면 뭐 수출 대금이지만은 전문적으로는 이 발행된 환음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합니다. 그럼 대금 지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은행은 선적 서류를 인도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적 서류 중에서 아까 발행되었던 선적 서류, 그 중에서도 선화증권이죠.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선화증권을 제시해 가지고 물건을 찾으면은, 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고 서류 찾았고, 그죠? 자, 이제 매도인은 돈을 무역 대금을 받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적 서류를 인도받고 대금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주심은행은 누구한테로? 주심의뢰은행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이때 물론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TT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송금하면은 주심의뢰은행은 그 대금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은 소위 거래 관계는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리미팅 뱅크의 개념과 컬렉팅 뱅크, 그 다음에 드로이, 그 다음에 드로어라는 이 의미만 이해를 하면은 이 주신 관계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DP라고 하는 이유는 알겠죠. Document Against Payment 하는 것은 이 서류를 제시한과 동시에 뭐 하는 거? 대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DP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DP.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와 같이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DP at site라고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DP 유전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DA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가 그럼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자, 여기 보면은 이제 DA가 나옵니다. DA는 조금 전 봤던 우리가 DP는 Document Against Payment라 그랬죠. 그 서류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DP라 했고, 이 DA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음을 갖다가 인수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DP에서는 선적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사실상 대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이거는 서류를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에 대해서 인수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음에 인수한다는 것은 그 어음의 만기 일자가 있으면 그 만기일에 가서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accepted라는 서명을 그 서류상에 자기가 지급 약속을 하는 걸 우리가 accept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하면은, 자, 한번 보세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죠? 그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서, 자, 매매 계약 체결은 이제 DA, 특히 대금 지급은 DA 조건으로 한다라고 당사자가 합의를 봤죠. 보면은 그 다음 물품 선적하고, 자, DP하고 똑같습니다. 이 관계는. 그 다음 추심 의뢰를 하면은, 그죠? 추심 의뢰하면 똑같이 서류를 보내고, 그죠? 서류를 보내고. 자, 이제 여기서 틀리죠. 서류가 도착했다고 통지를 하면은 매수인이
DP 방식에서는 이 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음을 인수한다 그랬죠. 이건 다시 말하면 어음을 acceptance 한다 하는 말은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어음에 대해서 그 어음의 만기 일자에 가서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상의 accepted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해서 환음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수하면은 그 동시에 추심은행은 선적 서류를 일단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고 그 서류를 찾아서 소위 아까 똑같죠. 물품을 인도받고. 자, 그러면 매수인은 아직 이제 대금은 지급하지도 않고 서류만 인도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인도하고 그러면 그 물품을 갖다가 찾아서 국내에서 매각을 하게 되겠죠. 매각하면은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언제 그 어음의 만기일, 약속된 만기일에 가서 대금 지급을 하는. 그 예를 들면 30일, 60일, 90일, 뭐 180일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만기일에 가서 대금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을 하면은 똑같죠. 대금을 송금하고, 그죠? 주식거래은행 앞으로 송금하면은 주식거래은행은 대금 지급하면은 거래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조금 전에 학습했던 DP에서는 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서류와 동시에 서류 인도와 동시에 서류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일단 그 무역 대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DA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입 대금이 없더라도 일단 약속만 가지고 물품을 인도받아가 물품을 처분하고 소위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일종의 외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신용장에서 배웠던 신용장의 at site LC가 아닌 유전서 LC와 똑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 은행이 신용장과 달리 주심거래은행이 됐든 주심은행이 됐든 은행의 지급합약하는 것이 전혀 없죠. 오로지 이 DPDA 방식에서는 누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를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DP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DP 방식도 실제 주심을 의뢰를 해서 주심은행이 서류를 제시할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도인이 실제 현지에서 물품을 본인이 직접 매각할 수밖에 없다든지, 그죠? 이런 방식이 되고, 특히 D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민수 약속만 해놓고 물품 찾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매도인으로서는 대금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당사자 사이에는 서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이여야지만이 소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D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없더라도, 그죠? 무역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없더라도 일단 물품을 인수하고 나서 그 물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적 메리트가 있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DP와 DA의 방식이고, 아까 전에 DP에서 DP at site 방식이 있고 또 DP 유전서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DP 유전서는 크게 보면은 전부 우리가 DP 방식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DP 유전서 방식은 자, DP at site, DP 방식은 DP 방식인데 무슨 방식이 결합되었다? 일종의 DA 방식이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보면, 자, 그럼 DP 유전서가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 이 DA를 왜 설명을 먼저 했냐? 여러분이 DA만 이해를 하면은 이제 DP 유전서가 왜 필요한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험에 보면은 DP 유전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지금 똑같죠. 예를 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DP at site가 되었던 DP 유전서가 되었던 DA 방식이 되었던 계약에 의해서 소위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보고, 그죠? 합의를 보고 소위 환음 서류를
보내가 주심 의뢰하고 주심하면은 주심 의뢰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대금을 제시하는데 DP 준서 그럼 왜 필요하나 이 문제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DP at 사이트 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관계죠. 실제 물품이 4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선적이 되었고, 그죠? 선적이 되었고, 주심의뢰은행을 통해서 주심은행의 서류가 4월 20일 날 도착을 했는데, 그죠? 실제 운송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아직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서류가 도착하자마자 주심은행이 매수인에게 소위 서류를 제시하실 경우에는 DP at 사이트의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물품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매수인에게 또 존재하고 있죠. 자, 또 한편으로 보면은 DA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DA의 경우도 가령 at 30 days after BL date. 자, 선화증권 날짜로부터 30일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4월 10일 날 물품을 선적하고 똑같이 서류를 보내가지고 주심은행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서류를 4월 20일 날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물론 DA의 경우에는 4월 20일 날 바이어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날짜에 가서 선화증권 날짜로부터 30일. 자, 애프터는 그 날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4월 10일 같으면은 5월 10일까지만 대금을 결제하면 되는 조건이 DA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가격을 정해질 때 일반적으로 DP보다는 DA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만큼의 대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 그죠? 뭐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것이 금액이 하여튼 미미하든 아니면 금액이 차이가 나든 간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약속된 당사자가 서로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이죠. 없는 사이라서 대개의 경우는 요 기간만큼의 미리 대금을 소위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의 이자를 더해서 일반적으로 물품의 견적 가격을 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매수인이 이제 그 이자를 궁극적으로는 매수인이 이자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자 부담이 있고 또 특히 DP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 20일 동안에 물품도 아직 인수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금은 미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DP 유전서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면 DP at 30 days after BL date 똑같죠. 앞에 DA는 DA가 돼가 있고 DP는 DP로 지금 돼가 있을 따름이고 DA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DP 유전서인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 서류가 이렇게 해서 주심의뢰은행에서 오고 주심의뢰은행이 주심은행에 서류 제시했는 것이 4월 20일. 자, 열흘 후에 이제 서류가 왔죠. 오면은 DP는 DP이기 때문에 서류 인수와 동시에 사실상 뭘 해야 되느냐면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DP 조건인데 이건 유전서이기 때문에 주심은행이 이 20일 동안 서류를 주심은행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주심은행이 서류를 20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실제 언제 물품이 도착하는 이 날짜, 그러니까 선화증권 발급일자부터 30일 후에 주심은행이 누구한테 제시하느냐 하면은 매수인에게 서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언제 서류를 받느냐 하면은 이 날짜에 서류를 받으면서 서류를 받은과 동시에 DP이기 때문에 그죠? 또 서류를 받은과 동시에 서류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DP 유전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DA가 됐던 DP가 되었던 주심 의뢰은행으로부터 넘어왔는 주심은행에서 소위 DP든 DA든 간에 4월 20일 날 사실상 이 서류를 인수하는 데 비해서 DP 유전서는 대금의 지급은 서류와 동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DP 베이스고 그죠? 그 다음 날짜는 일정 기간 후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전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P에 사실상 DA가 소위 가미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방식이 DP 유전서인데 그럼 왜 이와 같은 DP 유전서 방식이
요즘 선호되느냐 하면은 특히 DP 방식이기 때문에, 자, DP 방식은 DA와 DP 방식을 놓고 봤을 때 DA 방식은 셀러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셀러 입장에 봤을 때는 물품을 인수하고, 예를 들면 이 날짜에, 그죠, 이 날짜에 서류를 인수하고 물품 팔아서 물품 인도해 가지고 대금 만기일에 가서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 방식의 경우는 셀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DP 방식의 경우는 이와 같이 바이어로서 위험은 없지만은 바이어로서 위험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물품을 일단 인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인은 이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실제 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 부담이 오기 때문에 DP at 사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DP 방식은 셀러는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최소한 물건, 상품, 무역 상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DA에 비해서 셀러 입장에서는 DP가 훨씬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DP 방식은 DP 유전서 방식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DP에 있어서의 어떤 매수인의 자금 및 이자 부담에 대한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매수인에게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들어줄 수 있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DA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없어지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소위 매수인과 매수인의 어떤 리스크를 서로 감안한, 맞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또 시험 문제도 실제 이제 DP 유전서가 소위 탄생하는 것인데, 뭐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DP at 사이트에서의 어떤 셀러의 매수인 자금 부담, 또 특히 이자 부담 같은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DP 유전서 방식이 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특히 셀러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전서이지만 앞에 DP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DP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DP 방식에는 at 사이트와 유전서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특히 DP 유전서의 개념을 알고 있나 없나. 왜냐하면 여러분 DP 유전서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은 DP at 사이트와 DA 방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DP 유전서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것이 우리가 주심 방식, 여러분이 주심 방식의 염두를 둬야 될 것은 신용장 방식과의 차이, 그 차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뭐가 없다?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다는 것이고, 그죠? 신용장 방식에서는 발행은행이 조건부 지급 확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은행의 어떤 지급 방식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드로이라고 하는 음의 직업인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발행은행이었는데 비해서 주심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바로 무엇이다? 음의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